안녕하십니까. 개미무명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아주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어, 특히 이제 또 제가 늘 이제 테슬라 말고 리비안을 계속 강조를 해왔죠. 예. 그래서 또 리비안이 또 10%가 넘는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이제 저번 주죠. 저번 주 주말을 기해 가지고 지금 제가 영상에서 띄워놓은 것처럼 지금 이제 연준이 이제 11월 금리 인상은 이제 0.75%로 이제 거의 이제 사실상 예, 확정이 돼 있고 11월은 이제 11월 1일부터 2일 그리고 연준 이제 12월 회의는 13일부터 14일. 그래서 11월은 0.75로 거의 이제 사실상 이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12월 금리 인상을 0.75를 올릴 것이다 라는 이제 기존에 그것이 조금 뭔가 완화적인 분위기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언론이 아니라 이제 미국 이제 연준 내에 어떤 뭐 대변인이라고 이제 별명이 지어진 이제 그 기자를 통해 가지고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신빙성이 높다 이거죠. 예, 신빙성이 높다. 요래 되면서 지금 이제 12월 달 0.75가 아닌 0.75가 아닌 0.5를 이제 올릴 이제 확률이 커졌다.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상의 어떤 속도나 강도가 이제 완화되는 것이 아니냐. 요러면서 시장이 이제 반기면서 좀 뭐 계속해서 뭐 상승하는 것은 아닌데 좀 급등락을 좀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 며칠째.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을 랠리, 뭐, 누구는 또 단풍 랠리라고도 하더라고요. 예, 뭐, 이거는 뭐, 용어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가을 랠리, 단풍 랠리, 이거를 제가 이제 11월까지 할 것 같다라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근데 지금 분위기가, 제가 지금 썸네일에 시장에 속지 마라 했어요. 전문가들이 그리고 미국의 어떤 그런 또 우리나라와 다르다 이제 했잖아요. 근데 미국의 또 그런 여러 전문가들이 그런 속도와 어떤 강도의 어떤 완화를 지금 신기하게도 갑자기 이 기사 하나로 막 이구동성 이제 막 여기저기 갑자기 전문가들이 막 이런 말들을 내뱉기를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 영상에는 제가 올린 적이 없지만 제가 이제 조금 여러 이제 인터넷 카페 같은 데다가 제가 한 번씩 글을 올립니다. 그게 이제 제가 재작년까지는 아니구나. 작년이구나. 작년 초 한 이제 2년 다 돼가죠. 이제 몇 달만 있으면 만 2년이죠. 예, 작년 초에 1월인가 그때 제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이제 좀 드린 글을 올린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전문가 하잖아요? 맞아요. 전문가는 맞아요. 예.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진짜 전문가 맞습니다. 맞는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우리 투자자들 개미들 돈 잃지 말라고 돈 벌어라고 이렇게 조언을 할 것 같으냐. 이 자본시장의 기본적인 틀은 이 자본시장을 이끄는 사람들, 자본시장을 누가 이끌 것 같아요? 기업? 개미? 아니에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런 투자하는 그는 사모펀드, 헤지펀드, 이런 회사들, 투자 회사들 있잖아요. 이 회사들이
사실상 뭔가 이 시장에 활기를 막 불어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막 그래요, 하여튼. 근데 제가 시장에 속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늘 속았다 이거죠. 늘 속았다. 우리가 코로나 때 폭락할 때도 그랬고, 그리고 정점을 찍었을 때도 그들은 계속 상승할 거라고, 그 전문가들은 계속 상승할 거라고 얘기를 했다. 근데 진짜 대세 전환이 누가 봐도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가 쳐다봐도 이거는 대세는 꺾였다고 생각될 때 얘들도 꺾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험 신호를 막 주는 거예요. 이미 주가는 다 폭락을 했고 이미 뭐 마이너스 1% 아니면 플러스가 뭐 플러스 2, 30%이다가 갑자기 수익률이 플러스 뭐 5% 이때 얘기해주면 그래도 빠져나올 수 있는 건데 이미 마이너스 20% 지금은 다들 마이너스 4, 50% 뭐 그렇겠죠. 예? 이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이미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가 넘어가면 웬만한 그 개미들은 못 빠져나옵니다. 이미 손실이 어마어마한 상황에서 이제 위험 신호를 알려주면 그게 무슨 전문가고, 예? 무슨 이제 미래를 예측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먼저 빠져나가야 됩니다. 자기들이 어느 정도 다 빠져나왔다. 어느 정도 자기들은 이제 방어 체계를 다 이제 구축했고, 이제 하락에 대한 대비도 다 했다. 그때부터 이제 나불나불 거리는 겁니다. 지금, 막, 금리가 완화되니, 뭐니, 금리 연준 내부에서 그런 의견들이 나오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 지금 시장을 다시 뭔가 꿈틀꿈틀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속지 말라. 저는 분명히 가을 랠리, 산타 랠리가 아니고 가을 랠리, 단풍 랠리를 말씀드리고 11월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딱 그냥 만약에 가을 랠리가 이렇게 시작을 한다면 이것이 언제까지 11월까지 딱 내가 말한 11월까지 끝낸다. 아니면 그 다음 달인 12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도 갈 수도 있다. 여러 가지 그 시점은 명확하게 찍어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나스닥 기준으로 12,000에서 12,300 여기를 제가 꼭 이번 랠리 만약에 이번에 랠리가 이어진다면 꼭 지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내년에 지금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거다. 예, 언제? 내년 저는 한 2분기 혹은 3분기 2, 4분기 아니면 3, 4분기 정도에 저는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가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주가가 금리만 반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우리가 향후 반년 이후 혹은 1년 반년에서 6개월에서 1년 사이 이후에 일어날 경기 침체까지 반영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아직 경기 침체는 주가에 반영이 안 됐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직 이걸 이제 지금 현재를 바닥으로 보고 이제 연준에서 할 거니까 날라갈 거다. 요거는 아니라고 저는 보는. 그때 되면요, 또 11월 이제 12월 되면요, 또 다른 기사들이 나옵니다. 또 다른 기사들이 나와요. 설사 연준에서 11월에 0.75 올리고 12월에 0.5%를 진짜 이 기사대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0.5도 있잖아요. 아셔야 되는 게요. 0.5도 굉장히 강력한 긴축이에요. 0.75는 더 강력한 거고 한간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신호를 연준에서 만약에 이번 연말에 이렇게 0.5를 내림으로 인해 가지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킬 수가 있다 이거죠.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킴으로 인해서 내년 초에 1, 4분기, 2, 4분기 어느 그 시점에는
100bp를 올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냥 꾸준히 0.75, 원래 또 이미 우리 주가에 반영이 돼 있는 0.75, 12월도 0.75, 그리고 뭐 내년 뭐 초에는 이제 0.5, 그리고 0.25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0.75 했다가 0.5 했다가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 다시 고개를 쳐든다. 자극시켰다. 이러면은 내년에 100bp 간다니까요. 이래 되면은 진짜 여러 죽습니다. 여러 죽어. 폭락이 완전히 개떡락이에요. 그때는. 지금은 뭔가 급등락을 조금 이렇게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 분석을 하면서 뭔가 우리가 방어를 할 수가 있을 정도인데 이렇게 뭔가 살짝 풀어줬다가 풀어줬더니 갑자기 막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면은 그때는 0.5, 0.75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0.75라는 이제 숫자는 이제 몇 번 해놓으니까 뭔가 이제 시장이 면역이 된 거예요. 충격요법이 안 먹혀. 100bp 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월에 설사 0.5를 간다 하더라도 좋아하지 마라 이거죠. 그 이후에 더 큰 후폭풍이 있다. 이게 한 번의 어떤 이 통화정책의 실기가 뒤에 얼마나 큰 어떤 고통으로 다가오는지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지금. 이미 작년에 미 연준에서 이제 실기를 하고 금리를 올려야 될 때 안 올렸다는 거죠. 예? 인플레이션을 이제 우습게 생각하고 일시적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폄훼하면서 실기를 함으로 인해서 지금 올해 엄청난 전 세계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 몇몇 이제 후진국들은 다 부도 나고 예? 상황이 지금 엄청 안 좋잖아요. 그 영국도 대영국도 지금 완전히 박살나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박살났다. 영국이 누가 박살났는데 우리가 금융에서 경제에서 바라보는 그런 것들은 이게 당장 눈앞에서 완전히 영국이 다 박살나서 영국 국민들이 다 어디 쓰레기통 뒤지고 있고 이게 아니에요. 지금 눈으로 여러분들 똑같아요. 우리 몸이 아프면 이제 뭔가 증상이 일어나고 어디가 진짜 심각하게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이미 병원에 찾아왔을 때는 이미 늦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눈에 영국 국민들이 쓰레기통 뒤져서 먹고 있고 무슨 그런 상황이 눈으로 펼쳐진다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런 상황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알기 때문에 이번에 영국 사태로 인해서 총리까지 이제 자기가 사퇴를 했잖아요. 그 한 번에 그 결정을 잘못해가지고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바로 이제 사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엄청난 그 후폭풍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겨우겨우 빨리빨리 해서 그런 뭔가 완전 바닥을 치는 것은 어떻게든 막아냈지만 그러면 끝났냐?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원래 영국은 어마어마하진 않지만 어쨌든 큰 고통이 올 거를 뒤를 생각 안 하고 그냥 눈앞에 닥친 그걸만 부랴부랴 막느라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은 지금 우리가 0.75 해서 지금 당장 좋아할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계획대로 저는 제가 이제 11월 그리고 12월 사실 저는 12월까지는 제가 모르겠어 사실 저는 11월을 일단은 중점적으로 보면서 계속 추이를 볼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나스닥 기준에 12,000 그리고 12,300 여기가 일단 오면은 예의주시를 하면서 이게 11월에 올지 2월 초에 아니면 11월 말에 올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시점이 오면은 저는 제가 분석한 대로 여기서 대응을 할 거예요. 비중을 줄이겠다는 얘기죠.
예, 비중을 줄이고, 이제 그 다음은 뭐다? 경기 침체를 기다리는 거예요.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때부터는, 아니, 경기 침체가 좀 어느 정도 가시적이게 됐을 때 빠져나오면 안 되느냐. 지금 주가도 이게 12,000, 12,300까지 만약에 랠리를 쳤다면은, 근데 주가는요, 진짜 무섭거든요. 한 번 빠지면은 진짜 못 빠져나와요. 반등 없이 쭉쭉쭉쭉 빠지다가 경기 침체 딱 뭔가 접어들면은 훅 빠져요. 예? 12,300까지 찍었다가 여기서 일하다가 쭉쭉 빠지다가 쭉 이래 빠진다니까요. 그래서 왜 자꾸 갑자기 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라는 얘기, 이런 근거로 12월부터 이제 금리 인상폭을 완화할 거다. 예? 각 속도와 강도를 완화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경기 침체 얘기는요, 벌써 옛날부터 내년 초에 있을 것이다. 내년 2분기에 있을 것이다. 아니다. 내년 말 4분기에 있을 것이다. 어쨌든 내년에 경기 침체가 있을 것이라는 그 의견에는 경기 전문가고 무슨 경기 전문가고 뭔 전문가고 간에 모두가 동의하는 그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와서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지금 8%대를 지금 상회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갑자기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며 12월부터 그걸 낮춘다고요? 저는 굉장히 동의하기가 힘들어요. 이것을 시장에서 조장을 한다는 느낌입니다. 부추기고 언론에서 기사를 쏟아내고 계속해서 무슨 모건 스탠리 어쩌고 저쩌고, 예? 웰스파고에서 뭐라 또 무슨 수석 그런 애들이 계속 얘기를 그런 말을 내뱉는 것이 당분간은 가을 랠리, 단풍 랠리가 제가 말씀대로 이어지면서 뭔가 그들의 말을 뭔가 입증하는 게 되잖아요. 이제 금리가 완화되니까 이 주가가 상승하는 것 같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주가가 계속 나스닥이 11,300, 11,500 계속 이렇게 오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게 어느 순간에 믿음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또 제가 늘 말했잖아요. 오를 때 사는 거 아니라고. 내릴 때, 하락할 때, 주식은 하락할 때 사는 거고, 오를 때는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또, 한 나스닥 한 11,500이 넘어가 버리면, 막 올라타는 거예요. 사람들이. 11,700, 11,700, 11,800, 12,000 넘어가면 환호를 지르겠죠. 예. 그러다가 훅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럼 파월 아저씨 나와가지고, 그동안, 시장에서 나불나불 거렸던 내용하고 전혀 다른 얘기들을 또 한다든지, 전혀 다르지는 않더라도, 아직은 그걸 고려할 때가 아니라든지, 이미 파월 아저씨가 얘기를 했잖아. 어느 정도 경기 침체를 감내하고서라도, 인플레이션은 반드시 잡아야 되고, 인플레이션, 그게 정말 잡혔다는 확실한 신호가 보이지 않는 이상은, 그거 할 생각 없다. 예. 근데 여러분들 0.5원이도 있잖아요. 0.5든 0.75든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0.75 올린다고 하다가 0.5 올리니까 이게 완화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100도나 95도나 90도나 뜨거운 건 매 한 가지라고. 시장에 속지 말라 이겁니다. 이래서 소신이 필요하고 자기가 분석하는 방법, 제가 계속 그것을 연구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자꾸 휘둘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설사 내 분석이 나는 11월 어느 시점에 12,000 나스닥 12,000 100 200일 때 내가 비중 조절을 했다. 근데 이게 12,500 12,700까지 막 가는 거예요, 얘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 분석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틀렸을 때는 깔끔하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 나 틀렸구나. 여기서 내가 판 가격에서 한 500포인트 더 올랐는데, 뭐 아쉽긴 하지만,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고 그냥 끝내야 되는 겁니다. 더 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갑자기 또 막 여기서 비중 조절을 했었는데 12,000 뭐 1, 200에서 300 하여튼 아래에서 비중 조절을 했는데 12,500, 12,600, 700 넘어가니까 또 갑자기 비중 늘린 거예요. 여기서. 그럼 또 골로 가는 거예요. 이런 짓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오를 땐 사는 게 아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테슬라를 제가 사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테슬라는 개고평가. 개고평가란 말이 뭐예요? 오를 때 사지 말라는 얘기예요. 올라 있을 때 이미 주가가 이만큼 막 주가가 미래 있는데 막 주가가 이렇게 올라 있을 때는 사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 주가가 지금 테슬라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들 차트를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다시 이거 지금 지우고 지금 테슬라 차트가 이렇다고요, 지금. 물론 제가 여기를 보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테슬라는 이때 10년 전과 지금은 다르니까. 하지만 지금 현재의 어떤 재무제표나 여러 가지 우리가 전기차 시장의 어떤 앞날을 봐서도 지금 테슬라는 완전, 자꾸 이런 말 쓰기 죄송한데, 어쨌든 고평가다. 자꾸 개가 자꾸 들어가네요. 강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아무튼, 완전 고평가예요. 떨어졌어도 고평가예요. 지금 뭐 200달러까지 떨어졌었잖아요. 예? 원래 400달러 정도까지 하다가, 분할하기 전, 이제 분할 후 가격으로. 근데 아직도 고평가는 거죠. 사실 저는 테슬라의 적정 주가를 얼마까지 보느냐, 100달러 이하를 봅니다. 100달러 이하. 100달러 이하 정도 되면은, 그나마, 수긍할 수 있는 데이터상으로 우리가,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적정 주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완전 고평가야, 아직도. 근데, 제가 왜 리비안을 사라 하는 이유가, 리비안은 저평가. 차트로 보면 이래 돼 있어요. 여기서 약간 이래요. 이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은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뭐, 자꾸 무슨 테슬라가 무슨 전기차 시장의 대장이건, 예, 쫄병이건, 중간 간부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식을 돈 벌려고 왔잖아요. 제일 기본적인 거예요.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거예요. 테슬라는 여전히 비싸요. 여전히 지금 200달러 비쌉니다. 고점 대비 내려왔다 해가지고 이게 싼 게 아니에요. 자꾸 고점을 바라보니까 싸게 보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냉정하게 자꾸 고점을 바라보고 분석하고 자꾸 옛날 무슨 10달러 이렇게 하드 시절을 바라보면서 고점이네 이렇게 할 것도 아니고 400달러 보면서 싸네 이럴 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현재 테슬라가 처해 있는, 현금이 얼마나 있고, 얼마를 벌며, 지금, 파이가 지금 엄청 커졌잖아요, 테슬라가. 예? 근데 이런 리스크, 위험은 없는지, 그것이 언제 현실화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서, 우리는 미래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미래를 예측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테슬라가 설사 200달러건 100달러건 간에 올라가기가 힘들다. 상방으로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상방으로 가기에는 이런 고평가 압력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리비안은요, 성장할 것밖에 없어요. 성장. 더 추락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상황에서. 네? 그리고 지금 이 어떤 거친 환경에서 지금 이 리비안은 그래도 스타트업 전기차들 중에서는 현금 확보가 굉장히 잘 돼 있고, 꾸준히 지금 생산량을 늘리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면 그 또한 자산이 되는 거예요. 노하우가 생긴다는 거죠. 굉장히 시장이 좋을 때 말고, 안 좋을 때 얘들이, 뭔가 악조건 속에서도 생산량을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그런 것들이 얘들한테는 나중에 큰 밑거름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아무튼 지금 계속해서 제가 반복되는 말들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시장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어라. 나는 나를 믿는다고? 내가 아는 것도 없고 경제 아는 것도 없고 금융 아는 것도 없고 그러면 그거는 본인이 문제인 거예요. 공부를 하세요. 예? 공부라는 게 꼭 무슨 우리가 학생처럼 무슨 달달달 외우고 뭐 경제 용어를 외우고 주식 용어를 외우는 게 아니고 예? 우리 흔히 막 어렵게 무슨 분석법 무슨 뭐 차트 무슨 법 우리가 그렇게 유식한 그런 용어들을 써가면서 말하는 거는 오히려 상대방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에서 이제 채권 매크로 시장을 이제 분석하는 이제 오건영 이제 부부장 그 사람이 인기 많은 게 뭐예요? 어려운 경제 얘기를 굉장히 알아듣기 쉽게 잘 풀어서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완벽하게 자기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쉽게 설명을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씩 잘 모르면서 차트가 이러니 무슨 데드크로스가 어쩌고 저쩌고 예? 이상한 말들을 써가면서 그는 상대방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어려운 말을 절대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석이라는 것이 꼭 그렇게 뭔가 엘리트적인 그런 분석이 꼭 아니더라도 가까운 어떤 미래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해안 정도는 얼마든지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본다면 막연하게 말고 조금 냉정하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본다면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앞으로 AI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네? 앞으로 전기 배터리 같은 건 어떻게 될 건지 바이오는 어떻게 될 건지 반도체는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들을 국제 정세 예? 지금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 예?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푸틴이라면 내가 시진핑이라면 내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라면 이러면 내가 바이든이라면 기타 등등을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상상을 해보고 내가 그 현실에 있다고 상상해보고 내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인지 그냥 내가 파월 아저씨다. 내가 파월 아저씨인데 금리를 올리면은 국민들이 힘들어하니까 나는 팍 낮춰야 돼. 근데 말은 내가 파월 아저씨가 됐다 하면서 진짜 본인이 지금 대출 이빠이 낸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지금 대출 이빠이 내가지고 내가 지금 금리로 힘들어해. 근데 말만 내가 파월 아저씨랑 나는 금리 확 낮춘다. 무조건 저금리 상태로 인플레이션을 그냥 내비둔다. 이렇게 장난처럼 하지 말고 예? 정말 내가 파월 아저씨고 내가 연준 의원들이라면 지금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고 내가 상상하기가 힘들지만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얘기죠. 저는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파월은요 한 번 자기 잘못을 했어요. 엄청난 잘못을 했어요.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라면 한 번 C급 잔치를 했는데 아직 명확한 인플레이션이 잡혔다는 그 신호도 전혀 없는데 금리를 완화한다? 0.25를 올리거나 동결하거나 한다고? 그러다가 다시 인플레이션 고개 들면 그때는 어찌 되는 거예요? 파월 어찌 되는 거예요? 파월은 진짜 역사의 미국 그 역사의 길이 남을 진짜 불명예를 안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 두 번 실수하겠습니까? 같은 실수를 두 번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뭔가 명확한 인플레이션 그걸 잡혔다. 이거는 이 신호 받고도 금리를 완화 안 한다. 속도 강도를 완화 안 한다. 하면 안 될 정도.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금리를 완화해야 된다. 그 정도의 신호는 나와줘야지. 설사 그런 신호 뒤에 만약에 파월이
금리 속도나 강도를 완화했는데 다시 인플레이션이 살짝 고개를 들어도 좀 책임이 조금 희석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왜? 누구라도 그렇게 할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잡혔다는 신호였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책임이 이거는 자기가 뭐 비난을 받더라도 누군가는 옹호를 해줄 거라는 얘기죠. 이건 파월 잘못이 아니다. 이건 파월이 아니라도 누가 연준 의장이더라도 저 정도 신호 나오면은 금리를 속도 있게 했을 것이고, 내가 지금 옹호하는 나조차도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강도 속도를 줄였을 것이다. 다시 인플레이션이 고개를 드니까 다시 또 다른 강력한 또 긴축으로 가면 되는 것이다. 이거는 파월의 그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좀 책임이 좀 희석되는 거예요. 근데 뭔가 긴가민가하고 아직은 지금 왜 금리 인상 속도를 왜 완화해? 왜 속도를 줄이고 왜 강도를 완화해? 이런 의구심이 여전히 남아있는, 아직 전혀 인플레이션이 잡혔다는 신호가 전혀 없는데 금리를 완화한다고요? 누가 책임져요? 파월 아저씨가 그거를 감당할 것 같습니까? 그 짓거리를 한번 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혹독한, 전 세계가 지금 이런 혹독한 지금 긴축 경제를 지금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설사 11월에 0.75를 올리고 예정대로 12월에 0.75가 아닌 0.5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절대 그거는 완화 기조가 아니에요. 속도와 어떤 강도를 완화시키는 게 아니다. 예. 착각을 하지 말자. 그렇게 절대 보면 안 된다. 0.5도 여전히 강력한 긴축이다. 여러분 한 가지 잊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금리만 바라보고 있지만, 예? 지금 양적 긴축도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직접적으로 돈을 지금 빨아들이고, 금리와는 별개로 지금 미국 연준에서는 지금 양적 긴축, 자기들이 이제 가지고 있던 그 금리 채권을 이제 팔고, 채권을 팔면서 조금씩 팔면서 유동성을 다 흡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여러 언론과 유튜브와 TV에서 지금 특히 미국 그 경제 전문가들이 나불나불거리고 뭔가 이 분위기 조장하는 이거를 믿지 말라는, 그들의 말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만약에 분석한 게 그들의 의견과 맞다면 그렇게 나가는 거지만, 내 분석은 그게 아닌데라고 하면은 본인의 분석을 어느 정도 밀고 나가셔야 돼요. 절대 시장은, 개미를 위하지 않아요. 그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절대 국민들, 개인 투자자들, 손해, 이런 걸 보지 않습니다. 금융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뭐라고 해야 되죠? 네트워크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제가, 좀, 근래에 제가, 이 기사가 나오고 난 뒤에, 지금, 쭉쭉쭉쭉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쭉쭉쭉쭉 오르는 게 아니라, 하루는 대폭 올랐다가, 하루는 또 대폭 떨어졌다가, 하루는 다시 또 대폭 올랐다가, 또 하루는 또 대폭 떨어졌다. 자꾸 이거를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도 랠리가 시작됐다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하지만 아직은 시간이 있고, 충분히 단기 랠리를 할 수 있는 기간이고, 저는 12,000, 일단 13,000을 일단 분석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기다리고 있어요. 이 단기 랠리가 언제 시작을 하나. 분명한 것은 여기에 도달하면 반드시 저는 비중을 줄일 것이다. 예, 비중을 줄일 것이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지 그건 본인의 판단이겠지만, 아무래도 저보다는 미국 전문가들, 경제 전문가, 우리나라 사람들 전문가 좋아하지 않습니까? 전문가들 한번 이제 말을 또 믿고, 예. 왜냐면 12,000, 12,300까지, 지금부터 12,000, 12,300까지 랠리를 쳤다는 얘기는 충분히 뭔가 그 믿음에
어떤 믿음을 더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래 되는 거죠. 다 내년에. 뭐 하루 만에 팔고 이럴 거 아닌 이상은 저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절대 주식은요 상승할 때 사는 거 아닙니다. 상승할 때는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지금 주식시장이 막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고 지금 12월 지금 금리 인상폭 이것의 의미를 여러 가지를 지금 뭔가 여기저기서 여러 의견들이 나오면서 지금 시장에 여러 가지 지금 기대와 그리고 뭐 또 부정적 의견도 있고 굉장히 좀 혼란이죠, 혼란. 예. 이럴수록 좀 줏대 있게, 소신 있게 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분석을 하셨고 정말 내년 올해 초부터 이렇게 완화가 시작이 돼서 계속 내년 초 쭉쭉쭉쭉 이어갈 것인지 경기 침체가 무서워서 정말 금리 인상을 완화를 할 것인지 한번 스스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